첫 번째 방법은 생일 근처 예약의 마법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항공료가 비싸서 생일에 여행 가기 부담스러워 하시죠? 특별한 날인데 평범한 비행만 하고 오시면 아쉽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릴 비밀이 있어요. 생일 한 달 전으로 예약하시면 기내에서 특별 케이크와 샴페인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9년 동안 승무원 일을 하면서 수백 번 목격한 일이에요. 항공사들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한 날을 맞은 승객들에게 서프라이즈 서비스를 제공해요. 하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는 않죠. 지난달 일이 기억나네요. 72세 김할머니가 생일 3일 전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하셨어요. 예약할 때 생일 여행이라고 미리 알려주셨거든요. 저희가 직접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서 가져다 드렸는데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옆 좌석 승객들도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할머니가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는데 저도 덩달아 감동받았습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온라인 예약할 때 특별 요청란이 있잖아요. 거기에 생일 여행이라고 꼭 적어주세요. 단순히 생일이라고만 쓰지 마시고 생일 기념 여행이라고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공항에서 체크인할 때도 카운터 직원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승무원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 기념일 정보 활용법이에요. 결혼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인데 평범한 비행이 아쉬우셨던 적 있으시죠? 특히 금혼식이나 다이아몬드 혼례 같은 중요한 기념일을 맞으신 분들은 더욱 그러실 거예요. 이런 특별한 기념일을 미리 알려주시면 무료 업그레이드는 물론이고 특별 서비스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을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결혼 50주년을 맞은 박할아버지 박할머니 부부가 계셨어요. 이코노미 티켓으로 예약하셨는데 예약할 때 금혼식 여행이라고 적어주셨거든요. 당일에 비즈니스석에 빈자리가 있어서 바로 업그레이드 해드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기내에서 샴페인도 드리고 특별한 기념품도 준비해드렸죠. 두 분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다른 승객들도 박수를 쳐주셔서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실행 단계는 이거예요. 예약할 때 고객 정보란에 구체적인 기념일을 적어주세요. 단순히 기념일이라고 하지 마시고 몇 주년 결혼 기념일인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써주시면 좋아요. 승무원들도 사람이거든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특별한 걸 해드리고 싶어져요. 중요한 건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 정보는 절대 쓰지 마시고 정말 특별한 날일 때만 이용하세요. 그래야 다른 시니어분들도 계속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방법은 전략적 좌석 선택의 비밀입니다. 대부분 시니어분들이 좌석 선택할 때 어디가 좋을지 몰라서 그냥 아무 곳이나 앉으시죠. 사실 좌석 위치 하나만 잘 선택해도 비행 내내 특별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어요. 갤리 근처 좌석에 앉으시면 승무원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갤리는 저희가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는 주방 공간이에요. 이곳 근처에 앉으시면 저희 승무원들과 마주칠 일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게 되고 친근감이 생겨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을 말씀드릴게요. 갤리 바로 앞자리에 앉으신 78세 이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인사만 나누었는데 저희가 서비스 준비하는 걸 보시면서 고생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죠. 비행 시간 내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와인을 3잔이나 더 드릴 수 있었어요. 중요한 건 화장실 바로 옆자리는 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니니까 시끄럽고 불편하거든요. 갤리 근처면서도 화장실과는 좀 떨어진 자리가 베스트예요. 온라인 체크인할 때 항공기 좌석 배치도를 보시고 갤리 위치를 확인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체크인 카운터 대화법이에요. 공항 카운터에서 그냥 체크인만 하고 끝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사실 이때가 첫 번째 기회거든요. 카운터 직원과의 짧은 대화 한마디로도 특별 관심을 받으실 수 있어요. 처음 비행이라 긴장된다거나 얘대 혼자 여행이라 불안하다는 말씀을 자연스럽게 하시면 직원들이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이런 정보는 승무원들에게도 전달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미리 어떤 분인지 파악하고 더 세심하게 챙겨 드릴 수 있어요.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어요. 80세 할머니가 체크인할 때 혼자 여행이라 불안하다고 말씀하셨대요. 카운터에서 저희에게 미리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탑승 때부터 착륙할 때까지 특별히 더 자주 안부를 물어보고 필요한 게 없는지 확인해 드렸어요. 할머니도 정말 고마워하셨고 저희도 보람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정중하고 솔직하게 본인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하거나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정말로 긴장되시거나 불안하시면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고요. 만약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파서 통로석이 필요하다거나 귀가 잘 안 들려서 승무원 호출할 때 빨리 와달라는 식으로요. 이런 정보들은 저희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체크인 카운터 직원들도 시니어분들을 도와드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무엇보다 진심을 담아서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저희는 오랫동안 고객들을 상대해 왔기 때문에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 분과 그냥 혜택만 받으려는 분의 차이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방법은 탑승 타이밍의 과학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 탑승하는 게 좋을지 몰라서 줄 서는 대로 그냥 따라가시죠. 사실 탑승 시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승무원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일찍 탑승하시면 승무원들과 여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아직 다른 승객들이 많이 타지 않아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한가하거든요. 이때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대화를 하시면 좋은 첫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사례가 있어요. 우선 탑승으로 먼저 들어오신 75세 정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짐을 정리하시면서 저희에게 오늘 날씨가 좋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5분 정도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는데 할아버지 성격도 알게 되고 어디 여행 가시는지도 알게 됐어요. 그 덕분에 비행 내내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특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었죠. 실행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시니어분들은 대부분 우선 탑승 대상이시니까 여유롭게 일찍 탑승하세요. 그리고 짐 정리하시면서 지나가는 승무원에게 자연스럽게 인사말을 건네보세요. 날씨 이야기나 여행지 이야기 같은 가벼운 주제로 시작하시면 좋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오래 대화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도 탑승 준비할 일이 많거든요. 2, 3분 정도의 짧고 따뜻한 대화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승무원들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더 관심을 갖게 돼요. 여섯 번째 방법은 첫인사의 마법이에요. 탑승할 때 인사 없이 그냥 자리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사실 이때 따뜻한 첫인사 한마디가 전체 비행의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승무원 마음을 사로잡는 인사는 따로 있어요. 단순히 안녕하세요보다는 승무원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인사가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젊은 분들이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거나 오늘도 안전운항 부탁드려요 같은 말씀이요. 정말 감동적인 경우가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탑승하시면서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에서 일하시는 분들 덕분에 편하게 여행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감동받거든요. 그래서 비행 내내 할머니를 특별히 더 챙겨드렸어요. 실행 단계는 이거예요. 탑승구에서 기내로 들어올 때 입구에 서 있는 승무원에게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라고 인사해 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진심을 담아서 미소로 인사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인사보다는 정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승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해 주세요. 안전을 책임져 주셔서 고맙다거나 친절하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식으로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저희도 기분이 좋아지고 더 잘해드리고 싶어져요. 특히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일곱 번째 방법은 골든타임 공략법입니다. 음료수나 간식을 추가로 달라고 하고 싶은데 언제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참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승무원들에게도 바쁜 시간과 여유로운 재툰 시간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어요. 식사 서비스가 끝나고 30분 정도 지난 시간이 저희가 가장 여유로운 골든타임이에요.
이때는 모든 승객들이 식사를 마치고 정리도 다 끝난 상태거든요. 다음 서비스까지는 시간이 좀 있고 긴급한 일도 별로 없어서 개별 요청에 응답할 여유가 충분해요. 실제로 경험한 일을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82세 할아버지가 이 시간대에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정말 한가한 시간이어서 물을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게 됐죠. 할아버지가 와인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남은 와인도 한 잔 더 드렸어요.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특별 서비스가 가능한 거예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착륙 1시간 전이에요. 이때는 저희도 착륙 준비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승객들도 대부분 조용한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정중하게 요청하시면 거의 대부분 들어드릴 수 있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시간은 이착륙 직후나 식사 서비스 중이에요. 실행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식사 서비스가 완전히 끝나고 승무원들이 정리까지 마친 것을 확인한 후에 요청하세요. 급하지 않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시간 되실 때 물 한 잔 더 주실 수 있나요? 같은 식으로요. 8번째 방법은 매직 워드 사용법이에요. 뭔가 부탁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사실 같은 요청이라도 어떤 말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혹시 가능하다면이나 괜찮으시다면으로 시작하는 요청은 승무원 입장에서 거절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런 표현들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명령조나 당연하다 하는 식의 요청과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어요. 70대 할머니가 혹시 가능하다면 따뜻한 차 한 잔 더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정말 정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부탁받으면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져죠. 그래서 차뿐만 아니라 비스킷까지 함께 가져다 드렸죠. 효과적인 매직 워드들을 더 알려드릴게요. 신뢰가 안 된다면, 번거롭지 않으시다면, 바쁘지 않으실 때 같은 표현들이 정말 좋아요.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생각한다는 느낌을 줘서 승무원들도 기분 좋게 도와드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청 후에는 꼭 감사 인사를 해주세요. 단순히 고맙습니다 보다는 번거로우실 텐데 감사합니다나 바쁘신 중에 고맙습니다. 같은 표현이 더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다음 요청할 때도 더 기꺼이 도와드리고 싶어져요. 중요한 건 진심이 담긴 정중함이에요. 형식적으로만 이런 말을 하시면 오히려 어색할 수 있거든요. 정말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셔야 효과가 있어요. 9번째 방법은 건강상 이유 언급법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약도 복용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신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이런 건강상 이슈들을 자연스럽게 언급하시면 승무원들이 훨씬 더 세심하게 챙겨드려요. 혈압약 때문에 자주 목이 마르다거나 당뇨약 복용으로 인해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음료수를 계속 가져다 드려요. 이런 경우는 의학적으로 실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승무원들도 부담 없이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정말 기억에 남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당뇨약을 복용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혈당 관리를 위해 자주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저희가 무설탕 음료만 따로 준비해드렸고 견과류 같은 건강한 간식도 특별히 챙겨드렸어요. 할머니도 정말 고마워하셨고 저희도 보람 있었죠. 실행할 때 중요한 건 과장하지 말고 실제 상황을 자연스럽게 언급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로 약 복용 중이시거나 건강상 필요한 경우에만 말씀하셔야 해요. 약 복용으로 인한 갈증이나 구강 건조, 소화 문제 같은 것들은 실제로 흔한 부작용이니까 자연스럽게 언급하시면 돼요. 말씀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아요. 단순히 목이 마르다고 하지 마시고 혈압약 부작용으로 입이 자주 마른다거나 소화제 때문에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하시면 저희가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10번째 방법은 배려심 어필법입니다.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주기 싫어서 불편해도 그냥 참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런 배려하는 마음 자체가 승무원들에게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다른 분들께 방해되지 않게라는 말로 시작하는 요청은 승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져죠.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정말 착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특별하게 챙겨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인상 깊었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옆 승객 방에 안 되게 조용히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하셨거든요. 기침 때문에 물이 필요하신데 다른 분들 잠을 깨우기 싫어서 그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배려심에 감동받아서 따뜻한 꿀차까지 특별히 준비해드렸어요. 실행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요청하시기 전에 주변 승객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다른 분들 잠 깨우지 않게 조용히 해주실 수 있나요나 옆자리 분께 방해 안 되게 도와주세요. 같은 식으로 말이에요. 이런 배려심은 정말 귀해요. 요즘 자기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다른 사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정말 감동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더 많은 걸 해드리고 싶어져요. 중요한 건 진짜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술처럼 사용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다른 승객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셔야 해요. 그래야 진정성이 전달되고 승무원들도 감동받을 수 있거든요. 11번째 방법은 항공사 문화 공략법이에요. 항공사마다 서비스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각 항공사마다 고유한 문화와 특성이 있어서 이걸 이해해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아시아 항공사들은 연장자를 공경하는 유교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어요. 특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한국 항공사는 물론이고 일본항공, 싱가포르 항공도 시니어분들에게 특별히 더 잘해드려요. 이런 항공사들을 이용하실 때는 나이가 많다는 걸 자연스럽게 어필하시면 좋아요. 정말 감동적인 경우가 있었어요. 일본항공 공동운항 편에서 70대 부부분이 고마워요를 일본어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본 승무원들이 완전히 감동했거든요. 한국 시니어분이 일본어로 인사해 주시니까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전통 과자까지 특별히 가져다 드렸어요. 실행 방법은 간단해요. 해당 국가의 기본 인사말 정도는 미리 배워가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도만 알아도 충분해요. 그리고 그 나라 문화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면 더욱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 여행 간다면 일본 문화가 아름답다거나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각 지역별 항공사 특성도 알려드릴게요. 유럽 항공사들은 와인 서비스에 정말 관대해요. 특히 에어프랑스나 루프트한자 같은 항공사에서는 와인을 요청하시면 거의 거절하지 않아요. 본인들도 와인 문화에 자부심이 있어서 승객들과 나누는 걸 좋아하거든요. 중동 항공사들은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에미레이트 항공이나 카타르 항공에서는 개별적인 요청을 매우 환영해요. 이런 항공사를 이용하실 때는 본인만의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다면 부담 없이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특정 음료를 선호한다거나 알레르기가 있다는 식으로요. 미국 항공사들은 실용적이고 직접적인 소통을 좋아해요. 델타 항공이나 유나이티드 항공에서는 복잡하게 돌려 말하지 마시고 필요한 걸 직접적으로 요청하시면 돼요. 미국식 프렌들리한 태도로 접근하시면 좋은 반응을 얻으실 수 있어요. 각 항공사의 특별한 프로그램들도 활용해 보세요. 싱가포르 항공은 시니어 승객을 위한 별도 서비스가 있고, 일본 항공은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정보들은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시거나 예약할 때 문의해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나라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한다는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문화에 관심이 있고 고마워한다는 걸 표현하세요. 그러면 승무원들도 자국을 좋아해 주시는 시니어분께 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져요. 여행 전에 그 나라의 기본 예의나 문화에 대해 조금만 공부해 가시면 정말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승무원들도 자국 문화를 이해해 주시는 승객을 만나면 정말 기뻐하거든요. 12번째 방법은 감사 인사의 최종 비밀 무기예요. 비행 끝나면 그냥 내리시죠? 뭔가 아쉽지 않으세요? 사실 착륙 전 진심 어린 감사 인사 한마디가 다음 비행에서도 여러분을 기억하게 만드는 강력한 방법이거든요. 승무원들은 하루에 수백 명의 승객을 만나요.
대부분은 서비스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별다른 감사 표현 없이 내리세요.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몇 달이 지나도 기억하게 돼요. 특히 시니어분들의 따뜻한 감사 인사는 정말 오랫동안 마음에 남거든요. 실제로 제가 6개월 전에 만난 할아버지가 있어요. 착륙 30분 전에 저희 승무원들을 불러서 작은 감사 편지를 건네주셨거든요. 송을씨로 쓰신 짧은 편지였는데 젊은 승무원들이 고생한다고 격려해 주시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놀라운 건 6개월 후에 같은 노선에서 그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는데 저희 승무원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특별 대우를 해드렸죠. 좋은 자리로 옮겨드리고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음료와 간식을 미리 준비해뒀어요. 감사 인사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착륙 30분 전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이때 승무원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오늘 정말 고마웠다고 말씀해 주세요. 단순히 고맙다고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았는지 말씀해 주시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친절하게 대해줘서 여행이 즐거웠다거나 덕분에 편안한 비행이었다는 식으로요. 이런 구체적인 피드백을 들으면 승무원들도 정말 보람을 느껴요. 저희가 어떤 서비스가 좋았는지 알 수 있어서 다음에도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손편지를 써주시면 효과는 배가 돼요. 요즘 송을씨 편지 받는 일이 거의 없어서 정말 특별하게 느껴져요. 길게 쓰실 필요 없어요. 감사 인사 한두 줄이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진심이 담긴 마음이거든요. 감사 인사에 추가 혜택도 있어요. 이렇게 감사 표현을 해주신 승객분들의 정보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기억해 두거든요. 다음에 같은 노선을 이용하시면 바로 알아보고 처음부터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실제로 단골 승객 같은 느낌으로 대우해 드리게 되죠. 항공사에 따라서는 이런 감사 피드백이 공식적으로 기록되기도 해요. 승무원 평가에도 도움이 되고 회사에서도 좋은 승객으로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 예약할 때 우대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진짜 고마워하시는 분과 그냥 혜택 받으려고 하시는 분의 차이를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만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할 때 승무원 개인 이름을 불러주시면 더욱 특별해져죠. 명찰을 확인해서 지수 씨 덕분에 좋은 여행이었어요. 라고 하시면 정말 감동받아요. 이름을 불러주시면 더 개인적이고 특별한 느낌이 들거든요. 비행기 탈 때마다 기내식은 맛없고 음료는 작은 컵뿐이죠. 시니어분들은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9년차 승무원 지수입니다. 오늘 항공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시니어 특권 12가지를 공개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실용적인 여행 팁을 더 받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세요. 댓글로 경험담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니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린 18가지 방법들을 잘못 사용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9년 동안 승무원 일을 하면서 이런 실수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첫 번째 주의사항은 절대 과도하게 요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료 서비스라고 해서 계속 달라고 하시거나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요청하시면 승무원들도 부담스러워해요. 적당선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와인 한 잔 더 달라고 하는 건 괜찮지만 병째로 달라고 하시면 곤란하죠. 두 번째는 바쁜 시간대를 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착륙 준비 중이거나 식사 서비스가 한창일 때는 아무리 정중하게 요청하셔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요. 승무원들도 안전 업무가 우선이니까 이해해 주셔야 해요. 거짓말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생일이 아닌데 생일이라고 하거나 아프지 않은데 건강상 이유를 대시면 나중에 들통나요. 저희가 오랫동안 이 일을 해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한번 거짓말이 발각되면 다음에는 정말 필요할 때도 도움받기 어려워져죠. 승무원이 거절할 때의 대처 방법도 중요해요. 아무리 정중하게 요청해도 안 된다고 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화내지 마시고 이해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승무원들도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 이해해 주시면 나중에라도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려고도 노력해요. 바쁜 항공편에서는 접근 방식을 조금 달리 하셔야 해요. 만석이거나 지연된 항공편에서는 승무원들이 정말 바빠요. 이런 상황에서는 큰 기대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요청하세요. 오히려 승무원들을 격려해 주시면 감동받아서 나중에라도 뭔가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핵심 요약을 해드릴게요. 12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3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첫 번째는 진심 어린 첫인사예요. 탑승할 때 따뜻하게 인사하시는 것만으로도 전체 분위기가 달라져요. 두 번째는 적절한 타이밍 찾기예요. 식사 후 30분이 골든타임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감사 인사의 힘이에요. 착륙 전 진심으로 고마워하시면 다음 비행에서도 기억해드려요.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에요. 제가 알려드린 모든 방법들의 핵심은 승무원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감사해야 하는 마음이거든요.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하셔야 해요. 다음 항공편에서 바로 써보세요. 한 번에 모든 방법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상황에 맞게 하나씩 시도해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경험이 쌓이면 다른 방법들도 자연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성공 경험담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알려주시면 다른 시니어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승무원만 아는 다른 여행 꿀팁들도 곧 공개할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